우리가 걱정해야 될 거는 경기 침체가 아닙니다. 지금 왜 경기 침체만 신경을 쓰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시대는 경기 침체가 아니라 포퓰리즘하고 인플레를 걱정해야 돼요. 어떤 공급이 쏟아지고 중국이 계속 만들고 미국도 만들고 하면은 디플레 요소도 커지는 것도 분명히 맞는데, 또 다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일단 뭐 하이에크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전에는 너무 과잉이 되면 그 작은 정부들은 시장 개입을 하지 않고 최소한의 정부 역할을 하면서, 공급 과잉이 되면 이제 결국에는 경쟁력이 없는 기업들은 낮아빠지고 자연스럽게 경쟁력이 있는 애들만 살아남으면 또 공급 과잉이 해소되니까 창조적 파괴,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게 예전에는 가능했는데 지금은 그게 쉽지 않습니다. 보궐선거 하는데 민주당하고 조국당하고 하루 지날 때마다 돈 주겠다는 게 달라지고 있어요. 처음에 25만원, 50만원, 100만원 하다가 결국에 1000만원까지 가잖아. 이게 뭐겠습니까? 거기가 그럴 만한 돈은 있나? 그걸 떠나서 정치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현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포퓰리즘에 대한 위험이 커졌어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전 세계 인구가 다 늙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이 GDP 대비 정부 지출 비율이거든요. 이제 우리나라는 과거에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여기서부터 나오는데 열심히 늘어가고 있습니다. 보시면 가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이죠. 진폭의 차이는 있지만 다 웬만큼 사는 나라들 다 이렇게 정부 지출이 커지고 있어요. 이렇게 소위 말하는 큰 정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얘기하던 작은 정부가 돼가지고 시장에 알아서 맡기기에는 아무리 작아도, 작은 정부라고 해도 예전의 작은 정부처럼 돌아갈 수는 없다. 왜? 정치적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걸 너무 고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선거에서 패배를 하겠죠. 그러면 포퓰리스트가 집권을 하게 되면, 지금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이제 최종 부결이 됐지만 25만 원 그것도 윤석열 정부가 아니었으면 한 번은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받았을 것 같은데. 그게 또 시작이 되고, 이번에 배추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배추가 품절이 나고 포기 김치 같은 게 다 품절 났대요. 그러면 또 포퓰리스트 정부는 뭘 하겠습니까? 배추 보조금을 뿌리겠죠. 김치가 비싸니까 김장 보조금으로 인당 30만 원 이런 식으로, 가구당 30만 원 이런 식으로 또 뿌리겠죠. 그러다가 이제 사과가 비싸면 사과 보조금 뿌리고, 석유가 비싸면 이제 에너지 보조금 뿌리고, 이런 식으로 정치가 참 쉽잖아요. 꼭 그렇게 안 하더라도 이게 늘어나기 마련인데 더 늘어나겠죠. 그러면 큰 정부, 그러니까 완전 큰 정부밖에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포퓰리스트가 이 많은 정치권에서 경기 침체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뒤 생각하지 않고 미친 듯이 돈을 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침체가 오려고 해도 올 수가 없어. 침체가 올 것 같으면 연준 금리 그냥 바로 내리꽂고, GDP 대비 정부 부채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코로나에서 뿌리는 거지. 그러고 나서 한 2년 있다가 또 인플레 또 터져가지고 또 중리산이 하는 건 나중에 문제고, 지금 당장 넘겨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게 반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앞으로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죠? 한국도 혹시나 또 정권 넘어가고 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은 과거처럼 시장한테 다 맡기고 시장이 자정 능력을 가지고 좀비 기업이나 이런 것들을 자생적으로 퇴출시키고 다시금 공급 과잉을 해소하는, 그런 게 불가능해요. 왜? 지금은 좀비 기업들이 넘어가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난리가 나는 겁니다. 난리가 나는 겁니다. 지금은 경기 침체가 예전하고 좀 다른 문제예요. 경제는 경제고 정치는 정치고, 이게 아니라니까.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딴 걸 떠나서 정부의 역할이 너무 커진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돼. 가지고 복지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 침체까지 온다면 그 분노한 표들을 잡기 위해서 앞뒤 가리지 않고 돈을 뿌리는 국가들, 정권들, 이런 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걱정해야 될 거는 그 이후에 올 인플레를 걱정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건 그거고, 그 사이에 지금 돈을 뿌리면 지금은 버블이 올 거 아니에요. 그때 돈 많이 벌어놔야지. 그래야 인플레를 버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걸 정말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투자 잘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이제는 예전에 투자를 잘하면 이제 또 더 벌고 월급보다 더 좋은 삶을 살고 이 정도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그게 아니면 너무 힘들어집니다. 정책 미수로 버블이 왔을 때 최대한 벌어놓지 않으면 또 인플레 잡겠다고 또 고금리나 이런 거에 시달려야 될 때 다 낮아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생존의 문제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게 보이는 것이지. 사실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나와가지고 예전에는 없었던 뭐 이런 게 그것도 있겠지만 뭐 방탄 이런 것들은 있겠지만 그 지금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하겠다는 것들은 민생 정책은 전부 다 돈 뿌리는 거잖아요. 뭐 김건희 특검 이런 정치적인 거 빼고 지금 하겠다는 건 결국 돈 뿌리겠다는 거잖아.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라서 지금 제가 오늘 제목이 높은 것은 부동산이고 낮은 것은 출산이다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뭐 우리나라뿐만은 아니고요. 우리나라 뭐 그 다 설명을 드렸고 영국만 하더라도 소득 대비 집값으로 봤을 때는 지금 1870년 이후로 영국만 그러냐? 절대 그럴 리가 없죠. 지금 미국이라고 하면 보통 미국은 고등학교만 졸업하면은 그 독립해가지고 살고 그래서 룸메이트랑 뭐 지내기도 하고 동거도 하고 뭐 이런 게 굉장히 자유롭고 우리 어릴 때 봤던 외화 드라마 보면 뭐 고등학생들이 뭐 거의 우리나라 대학생 이상의 자유롭게 살고 막 그런 게 미국의 삶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 30대 중에 30살부터 39살까지 뭐 사실 청년이라고 하기 애매한 사람들도 많지만 지금 혼자 독립해서 나와 있느냐라는 비율을 봤을 때 급락했습니다. 예전 30대는 결혼을 했든 아니면 혼자 나왔든 간에 독립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60선까지 떨어져요. 왜? 뭐 나갈라 원룸이라도 있을 텐데 그게 비싸니까 못 나가는 것이지. 그리고 결혼을 했느냐? 거의 70% 후반에서 50%가 깨졌고요. 아이를 가지고 있느냐는 건 30대까지 빠졌으니까 더 많이 빠졌어요. 여기 결혼을 했는데도 아기가 없는 사람이 있을 테니까. 그죠? 여기 더 빠졌고. 집이 있느냐? 이게 제일 낫습니다. 너 집이 있어? 집 있는 30대는 프로가 채 되지 않는다라는 상황인 거죠. 예, 지금 어느 날 봐도 사실 그 청년들이 점점 어려워지는 건 매한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서 얘기했던 큰 정부 역할이 여기서도 또 나오는 겁니다. 그 지금 청년들도 챙겨야 되고 노년도 챙겨야 되고 굉장히 힘든 것이죠. 그리고 우리만 하더라도 왜 우리 뭐 상압탑이라고 해가지고 왜 대학 등록금으로 뭐 부모님 등골 브레이커니 뭐 이랬는데 요즘 대학 등록금이 없어서 못 가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요즘은 차라리 영어 유치원을 보내냐 안 보내냐의 문제지 지금 등록금은 별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그만큼 육아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는데 우리나라만 그러냐? 절대 그럴 리는 없죠. 절대 그럴 리는 없고 미국만 하더라도 전체 소비에서 아이한테 들어가는 그 비중이 어느 정도가 되냐라고 했는데 점점 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캘리포니아나 뉴욕 같은 데서는 우리 강남 저리 가라. 소위 말해서 좀 잘 사는 동네들은 잘 사는 동네는 애 밑에 돈 다 들어가는 건 미국이나 조선이나 똑같아. 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 좀 문제인데 이거 뭐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근데 이게 산업 사회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은 있어요. 왜 예전에는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왜 5살만 돼도 부모님의 농사일을 어느 정도 도울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들이 많으면 큰 애가 작은 애를 보고 어느 정도만 크면 값싼 노동력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땅은 넓고 아이한테 들어가는 비용 작은데 기대할 수 있는 노동력은 크니까 당연히 농경사회에서는 애를 많이 낳을 수밖에 없죠. 그때는 결혼 안 하는 건 이제 경제적 파산행위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좋은 기업에 다니면서 그런 데가 제한적이고 그런 산업단지가 있다 한들 거기서 출퇴근할 수 있는 물리적 거리는 다 뻔하니까 거기에 부동산들이 비싸지는 것이고 아이한테 방 하나 만들어준다는 게 굉장한 사치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서울만 하더라도 84제곱미터가 한 15억 정도는 평균적으로 하니까 그럼 여기서 84제곱이면 방 3개, 화장실 2개잖아요. 그럼 작은 방 하나만 놓고 봐도 15억 중에 한 3, 4억을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얘가 언제 커서 언제 취업해서 언제 돌아오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예전에는 이제 노동력이었다가 지금은 뭐 거의 사치제에 가까운 상황이 됐으니까 그건 우리뿐만이 아니라 먹고 사는 모습이 바뀐 거는 어쩔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사실 교통망 같은 것들 그래서 특정 지역의 산업이 기업이 잘 됐을 때 거기에 출퇴근할 수 있는 범위를 좀 현실적으로 넓혀줄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 서울도 좀 지하철 같은 경우 원래 서울 지하철이 한 11호선까지 계획이 돼 있다가 IMF 터져가지고 다 포기를 한 거거든요. 거기 좀 어설프게 나오는 게 경전철 같은 건데 이걸 좀 바둑판으로 더 만들고 뭐 여러 가지 교통 혁신이 좀 있어줘야 됩니다. 지금 지방에다가 뭔가를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가기도 힘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하는 건데 이제 그건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기로 하고 지금 육아에 대한 부담은 지금 선진국일수록 심하다.